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쯤이냐? 2026년 5월 1일 기준 호주 기상청이 실소 원본 데이터로 발행한 공식 수치 보겠습니다. 현재 13개월 평활 흑점수가 89.2, 2024년 10월 정점 160.9에서 정확히 45% 떨어진 상태예요. 향후 경로는 이렇게 갑니다. 이건 호주 기상청 공식 예측이에요. 2026년 5월 현재 89.2, 2026년 12월에는 71.2까지, 2027년 6월에는 54.8까지, 그리고 2027년 7월에서 9월 사이 흑점 50 하향 돌파 예상, 2027년 12월에는 41.9, 2028년 6월에는 31.7, 2029년 6월에는 21.3, 2030년 6월에는 12.0. 미니멈 근처입니다. 콜린스룰 기억하시죠? 50 상향 돌파는 시장 정점, 임박 신호였잖아요.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50 하향 돌파는 시장 바닥에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100년 동안 꽤나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어요. 1969년에서 70년 50 하향 돌파, 1970년 베어 바닥, 1974년 50 하향 돌파, 스태그플레이션 베어 바닥, 2002년 50 하향 돌파, 닷컴 베어 바닥, 2008년에서 9년 50 하향 돌파, 글로벌 금융위기 바닥, 그리고 2027년 7월에서 9월 예상. 다음은요. 시장이 흑점보다 먼저 바닥 찍는다고 했죠. 흑점 미니멈이 2030년 6월 예상이니까 시장 바닥은 그보다 6개월에서 2년 먼저, 2028년 중반에서 2029년 말 사이. 여기에 4.4년 베어룰을 또 겹쳐봅니다. 정점 2024년 10월 더하기 4년 4개월, 2029년 2월. 세 개의 시그널이 다 같은 구간을 가리킵니다. 2028년에서 29년 시장 바닥. 이제 이걸 우리가 영상에서 본 다른 이론들이랑 다 겹쳐봅니다. 암스트롱 ECM 패닉 시작 2026년 6월, 배너 매도 적기 2026년, 흑점 50 하향 돌파 2027년 7월에서 9월, 흑점 4.4년 베어 종료 2029년 2월, 시장 바닥 후보 2028년에서 29년, 암스트롱 ECM 대규모 전환점 2032년 10월, 흑점 미니멈 2030년 6월, 배너 다음 저점 2032년.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론으로 만든 분석이 비슷한 시기에 정렬됩니다. 티제프스키 프레임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막 격동기 3단계, 최대 격동성 3년에 진입한 거예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세계의 다양한 분쟁, 전쟁, 혁명, 갈등들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건 학술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2003년 미국 에모리 대학교 회계학 교수 일리아 디체프, 이 사람이 100년치 미국 주요 주식 지수와 30년치 24개국 주식 데이터를 달의 위상을 통해서 분석했어요. 신월 전후 15일 평균 수익률이 보름 전후 15일 평균 수익률의 약 2배. 저널 오브 프라이빗 이쿼티 2003년에 실린 동료 심사 논문입니다. 2006년에 다른 학자들이 48개국으로 확장, 같은 결과. 2013년에 또 다른 팀이 59개국으로 확장, 같은 결과. 연 3에서 5% 수익률 차이. 왜 학계가 조용히 있을까요? 인정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무너지거든요. 비트코인 보면 이게 더 강합니다. 24시간 거래되고 센티먼트에 누구보다 민감한 자산이잖아요. 트레이더 커뮤니티에서는 신월 매수, 보름 매도 룰을 그냥 알파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네 번째, 이번엔 그냥 농부예요. 세뮤얼 배너. 1873년 미국 오하이오 시골.
근데 이 사람이 1875년에 책 한 권 씁니다. 제목이 배너의 미래, 가격 등락 예언서. 그가 이 책에서 1895년까지 20년치의 매수적기, 매도적기, 패닉 시기를 다 예측해놨어요. 사이클이 단순합니다. 패닉의 해는 16에서 18, 20년 간격 반복. 매도적기는 8에서 9, 10년 간격 반복. 매수적기는 그 사이. 자, 그가 1875년에 종이에 적어놓은 매도적기들 보세요. 1881년 시장 정점 직전 적중. 1891년 베어링 브라더스 위기 직전 적중. 1919년 전후 거품 직전 적중. 1927년 대공황 직전 적중. 1953년 한국전쟁 후 정점 적중. 1972년, 1973년에서 74년 베어 직전 적중. 1989년 일본 버블 정점 적중. 1999년 닷컴 정점 적중.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적중. 2016년, 2018년 조정 직전 적중. 그래서 다음 매도 적기는 2026년. 다음 저점은 2032년. 19세기 오하이오의 파산한 농부가 1875년에 종이에 적어놓은 좌표가 2026년이라고요. 백테스트 적중률이 우연이라기엔 높은 편입니다. 자, 빗나간 사례들도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이클이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이 박살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보세요. 나스닥 역대 최고가, S&P 500 신고가, 다우존스 신고가, 코스피 신고가, 흑점 정점, 2024년 10월 이후 19개월이 지났는데 시장은 25% 더 올랐어요. 박살나기는커녕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팩트로 보면 콜린스 프랙터 6개 시그널 중 3개가 빗나가고 있어요. 시그널 2, 시장 정점이 흑점 정점 8개월 먼저 빗나감. 시그널 4, 정점 후 8.5개월 침체 빗나감. 시그널 5, 4.4년 베어, 시작도 안됨. 특히 시그널 4, 침체 룰은 데이터로도 박살나고 있어요. 흑점 정점 2024년 10월 더하기 8.5개월, 2025년 6월에서 7월에 침체 진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MBR 침체 지표 2026년 4월까지 0, 공식 침체 구간 아님. 2026년 1분기 미국 실질 GDP 연율 더하기 2.0%, BEA 공식 발표, S&P 500 1분기 기업 이익 증가율 약 28% 전년 대비, 로이터 보도. 침체는커녕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 중이에요. 흑점 룰이 가리키는 시나리오랑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빗나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이클들도 마찬가지로 빗나간 적이 많습니다. 먼저 ECM이 빗나간 사례 보겠습니다. 암스트롱 ECM이 2011년 6월을 전환점으로 짚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별다른 사건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ECM 단기 전환점 시그널 있었는데 시장은 횡보만 했고요. 1994년 ECM 패닉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채권 위기 정도만 있고 주식엔 큰 영향 없었어요. 심지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ECM이 정확히는 2007년 2월을 지목했는데 실제 본격화는 2007년 7월 베어스턴스 펀드 붕괴, 2008년 9월 리먼, 시점이 1년 이상 빗나간 거예요. 흑점점 사이클이 빗나간 사례 1979년 12월 흑점 정점 후에 4.4년 베어룰을 적용하면 1984년까지 약세장이어야 했어요. 실제로는 1982년 8월부터 미친 강세장 시작.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의 강세장은 흑점 룰을 정면으로 짓밟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24, 2014년 정점. 시그널 3, 다이버전스가 태졌어요. 사이클 24가 사이클 23보다 낮았거든요. 룰대로면 대형 베어가 와야 했는데 2015년에서 2016년 단기 조정만 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거대한 강세장. 시그널 3도 안 맞은 케이스예요. 배너 사이클이 빗나간 사례. 1933년 매수 적기. 그 시점은 대공황 한가운데였고 시장은 그 후로도 더 떨어집니다. 1961년 매도 적기. 실제 시장 정점은 1966년에 더 가까웠어요. 달 위상의 단점. 디체프 제인스 논문 자체에 적혀 있어요.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알파가 거의 사라진다. 신월과 보름 매매를 일반 투자자가 실제로 쓰기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결론은 이러한 이론들을 단독 매매 신호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이론들이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 여전히 의미 있는 신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나스닥 신고가의 의미를 봅시다. 지금 이 영상이 흡점 정점 찍었으니 곧 시장 박살난다 같은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박살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반대죠.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인공지능 자본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 S&P 500 이익 증가의 약 40%를 인공지능 투자가 견인한다고 봅니다. 즉, 사이클 베어 신호는 이미 들어왔는데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그걸 눌러버린 상태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1995년부터 2000년 닷컴 패턴, 그때도 흑점 50 돌파, 1998년이었어요. 콜린스 룰대로면 그 후 베어가 와야 했죠. 근데 실제로는 나스닥이 1년 반 동안 236%더 광기 상승하고 2000년 3월에 정점, 그 후 2003년까지 78% 베어. 지금이 그 패턴을 재현하는 거라면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시장 정점을 흑점 정점보다 2년 이상 뒤로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잡으면 이 영상은 지금 쇼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흑점 정점은 맞았어요. 그런데 시장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가권이에요. 즉, 지금은 사이클 경고를 무시하고 마지막 확장 국면으로 달리는 시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버블의 마지막 구간은 항상 경고가 틀린 것처럼 보일 때 만들어지거든요. 1929년 8월에도 다들 신경제라고 했고요. 2000년 1월에도 다들 닷컴은 다르다고 했어요. 2007년 6월에도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몇 달 안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이 그 시점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5개의 방법론, 5개의 다른 출처, 가리키는 좌표가 2026년에서 2032년, 핵심 수렴 지점이 2030년 어딘가, 페트로달러 균열, 브릭스 확장, 위안화 결제, 디지털 통화, 제재 무기화 역풍, 에너지 패러다임 변곡, 셰일 정점, 원자력 회귀, 에너지 안보 우선, 에너지 루트 긴장, 호르무즈와 말라카 동시 위기, 후티, 이란, 대만, 무기 균형 재정의, 인공지능, 극초음속, 드론, 우주가 군사 균형을 흔들고 있음. 4개의 영린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여러 시스템들이 평소엔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같은 방향으로 모이는 거죠. 그 수렴 지점이 2030년 근방이라는 겁니다. 점성술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흑점이 시장을 직접 움직인다는 것도 아니에요. 보름달에 매도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흑점 신호의 평균 시차가 8개월인데 표준 편차가 큽니다. 근데 인간 집단의 행동은 때론 외부 리듬에 종속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리듬들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역사는 보통 큰 사건을 기록해 왔어요.
그 다음 점이 2030년 어디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